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츠입니다. 리뷰 업로드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리뷰를 토요일날 업로드 하려고 그 방송을 보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겨서 음성이 녹음이 안 돼서 재녹화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방송을 보면서 이제 생각나는 말을 하면서 찍고 있는데요.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보면서 똑같은 말을 하려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요 장면만 보고 결론에 대한 리뷰만 다시 생각을 하면서 찍었는데요. 찍고 나서 편집을 하면서 보니까 처음 녹화 때 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생략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재촬영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아예 처음부터 다시 찍는다고 해도 이미 결과를 알고 말하는 거라서 처음 녹화 때 했던 코멘트들이 나오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막 고민하다 보니까 어쨌든 좀 늦어졌는데, 그리고 리뷰는 조금 단순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래도 분량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하자 해서 이걸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この番組はカチカチ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다음 미션도 걸스 플래닛 때와는 다르게 K와 G그룹을 나눠서 배틀을 하고 있고요. 같은 노래로 팀으로 대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긴 팀들이 베네핏을 받게 되는 거고요. 총 7번의 대결을 하게 되고요. 노래는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엑소의 런밀라이트, BTS의 데인저, 그리고 NCT 드림의 맛, 워너원의 활활, 스트레이키즈의 백도어,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블랙핑크는 걸그룹인데 혼자 끼네요. 보컬리? 오케이. 못했고 근데 메인 보컬도 안 됐고 성 매튜의 상황은 그 걸스 플래닛의 유다현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네요. 유다현도 이렇게 본인이 모든 파트에 지원했는데 다 안 돼서 밀려서 파트 다시 뽑자고 했다가 거기에서도 밀려서 이 인터뷰 때 울었었거든요. 스트레칭 하시면서 안무영상 열심히 보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안무 따시는 거였어요. 눈으로 따세요, 안무를. 와, 이거는 제가 눈으로 그냥 안무를 딴다고 하는데 이 영상을 지금 다시 보는 건데도 신기하네요. 그렇게 몸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누워서 눈으로만 안무 따는 사람은 전 들어본 적도 없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你先不要想 killing part， 你就选你想要哪个 part。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이번 3화에서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일 것 같은데요. 걸스 플래닛 때도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언어 소통 문제가 있었거든요.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른데 모여서 또 경쟁을 해서 파트를 차지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지금 파트를 정하는 상황에서 리더로 정한 멤버가 중국어를 못하는데 이 중국 멤버들이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파트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요 크리스티안과 천지 안위, 이 둘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둘이 중국 방송인 청춘 유닛 3라는 그 방송에 나왔던 멤버들이어서 서로 어쨌든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지금 중국어로 얘기하면서 편하게 대화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리더로 뽑아놓은 멤버를 너무 무시하고 자기들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멤버들은 여기서 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고 방송 촬영 중이니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질 못하고 눈치만 보는 상황. 그래서 이게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지금 상황이니까 이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이 파트 분배하는 장면에서 꼭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 중국 멤버들은 이 무대가 어떻게 마무리되든 이후에 투표를 받기 어려워지겠죠. 특히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열받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금방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이 멤버들은. 걸스 플래닛 때는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냥 이제 분쟁이 일어난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저 둘이 너무 생각이 짧은 행동을 한 것 같아서 실드를 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편집을 저렇게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편집된 내용들을 봐서는 대화 내용을 봤을 때는 대화 내용들도 좀 문제가 있고 근데 이거 번역을 뉘앙스만 약간 다르게 해도 엄청 욕먹을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걸스 플래닛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번역 뉘앙스가 좀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 장면 때문에 반대로 지금
어려움을 겪었던 멤버는 동정하는 마음에 투표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욕심을 조금 내려놨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충분히 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한빈은 본인이 이전 미션에서 센터를 했다고 이번에는 욕심을 내지 않고 다른 멤버들에게 좋은 파트를 지금 양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캐릭터 구축도 잘하니까 투표에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면 또 유지하기는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를 한 대결이었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한국과 외국팀으로 그냥 나눠서 대결을 하면 한국팀이 모조리 이겨야죠. 한국의 트레이닝 시스템도 더 좋고 가장 큰 무기는 언어거든요. 지금 상대 팀들은 외국어로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여기가 지금 한국이라서 한국 멤버들은 편하고 홈 경기죠. 상대 팀들은 아무리 뭐 불편함이 없다고 해도 지금 외국에 온 환경이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K그룹의 무대에 기대치가 좀 더 높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걸스 플래닛 때는 한국 멤버와 외국 멤버가 섞였기 때문에 주요 보컬 파트는 한국 멤버들이 하거나 그래도 한국어를 잘하는 멤버들이 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로만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발음 때문에 G그룹의 무대는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어요. 근데 역시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걸 좀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멤버들을 보면 콩이 노래와 춤 실력이 좋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저 뭐 비주얼이나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서 아쉬워요. 저걸 이제 다른 나라의 시청자들이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질 것 같고 그 외의 멤버들은 열심히 했지만 안무도 많이 틀리고 좀 어려운 무대를 했어요. 그래서 실력은 의미가 없는 상태였고 캐릭터 좋은 멤버들이 그나마 눈에 들어오는 무대였는데 히로토가 가장 얼굴이 잘 보였고 원예천이라는 멤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정현이는 파트가 랩이랬지. 랩도 합니다. 근데 잘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도 약간 소통의 부분이긴 한데 지금 솔지님은 이 멤버가 원래 래퍼였고 그 기존의 뭐 노래에 대해서 기대를 안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괜찮게 하니까 잘하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듣는 멤버는 지금 그냥 본인이 노래를 잘한다고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의 노래 실력을 스스로 판단할 만큼 노래 실력도 아직 갖춰지지가 않아서 이래요. 왜냐면 어느 정도 그래도 본인이 노래를 하는 친구는 솔지님이 저렇게 말을 해도 본인의 실력을 스스로 아니까 어느 정도 의미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멤버는 지금 발성이라는 거에 아예 없어요. 그냥 목으로 노래를 하는 건데 타고난 톤이 높아서 그냥 저 부분을 목으로 해도 부를 순 있는 단계인데 본인이 노래 실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까 저렇게 말을 하니까 나 그래도 잘하나 보다. 솔지님이 저렇게 말해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노래를 할 때도 저렇게 발성을 하면 랩을 할 때도 지금 래퍼라고 하는데 발성이 안 돼서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진 않네요. 전 사실 약간 실망한 무대예요. G그룹이 안무 동선이나 그 안무 숙지가 제대로 안 돼서 이 팀이 어쨌든 더 나았는데 이 팀도 안무가 제대로 되진 않았고요. 한국어로 하면서 랩도 그냥 평범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대만 봤을 땐 한국팀이 더 잘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한국팀에게 투표를 하겠지만 양쪽 다 약간 아쉬운 레벨의 대결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걸스 플래닛 때도 그랬는데요. 오히려 G그룹의 멤버들은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대를 해도 약간 감동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 멤버들은 오히려 아쉽게 느껴지는 거죠.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무대였는데요. 시작 장면은 베이비몬스터 포스터 색깔하고 비슷해서 그렇게 보였는데 왕즈아오라는 멤버가 춤도 잘 추는데 노래도 괜찮게 해서 제가 계속 놀라고 있어요. 눈여겨봐야 할 멤버라고 생각이 들고요.
천관 루이도 무대에서 정말 표현력이 좋고 잘했고요. 케이타와 장하오 두 명의 안정감만 해도 충분한데 빠지는 멤버가 한 명도 없었던 무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의 무대가 지금 여기 참가자들의 레벨에서는 그래도 되게 수준이 높은 무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희는 노래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했어요. 환희는 그냥 노래만으로도 그냥 자기 목 이상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욱이가 춤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줬고 5인 대형이 조금 더 보기 좋았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멤버들의 불리함을 가지고도 K그룹이 G그룹과 거의 대등한 레벨의 무대까지는 끌어올렸다고 봐요. 근데 그래도 G그룹이 아주 조금 더 잘했다. 그러니까 G그룹은 그냥 좋은 무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K그룹은 장단점이 확실했던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엠넷이 약간 사대주의가 있나? 2023년인데? 계속 몇 명 안 되는 외국인 관객 리액션만 잡아주네요. 진짜 집요할 정도로 외국인 관객만 보여주네. 몇 명 안 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 후이와 제이의 소리의 차이를 좀 들을 수 있죠. 후이의 발성 자체는 좀 남달라요. 그래서 노래는 제일 잘하는데 그래도 노래 실력으로 그냥 유일하게 경쟁이 가능한 지금 제이랑 붙게 되었는데요. 제이는 성대와 공간을 타고났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소리를 내도 소리에 단단함이 입혀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가볍게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안정적이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 음역에서 굉장히 이쁜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후이는 그냥 일반적인 성대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발성으로 커버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조금 더 강하게 내야 어쨌든 안정적으로 소리를 만들 수 있어서 제이와 비교해서는 두꺼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후이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톤이 전혀 무겁지 않은 편인데 제이와 비교를 하게 되니까 약간 무겁게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지금 다른 스타일로 노래는 잘 하는데 후이가 발성은 조금 더 좋고 다양한 노래에서 더 유리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노래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노래에서는 제이가 좀 더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번 무대도 G그룹이 잘했거든요. 하루토가 라우드에 비해서 랩이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어쩌면 걸스 플래닛에서 히카루보다 랩 실력은 하루토가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안토니는 푸듀 재팬 2에 나왔던 멤버인데 푸듀 재팬 때에 비해서 노래를 지금 너무 못했거든요. 이 무대에서. 지금 저 춤이 어려워서 보컬을 유지하기 힘든 건가? 근데 너무 못하네. 근데 제가 보면서 약간 아쉽게 느낀 부분은 아무래도 이 팀의 주요 멤버 2명 아니면 3명 정도가 약간 서양인의 느낌이 나서 그런지 K-팝의 느낌이 아니라 미국의 보이밴드 느낌이 났거든요. 오늘 무대의 스타일링에서도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근데 서양의 보이밴드 느낌으로는 충분히 좋은 무대였는데 그렇게 되니까 K-팝이 가지고 있는 세련된 느낌이 사라지고 약간 그런 멋있는 느낌보다는 옛날 느낌이 좀 났어요. 이들이 지금 서양인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이 나니까 K-팝에 서양인 멤버들이 들어오면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나는 것을 간접 경험할 수 있었던 무대였어요, 저는. 그래서 무대는 좋았는데 저런 부분이 해결하기가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당홍아이는 어떤 각도에서는 아닌데 어떤 각도에서는 진짜 이쁘게 나오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였는데요. 지금 연습 장면에서 다음 무대에 나올 성한빈이 거의 안 보였는데 아마 무대에서는 저는 이거 존재감을 엄청 보여서 괜찮은 무대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편집을 그렇게 가는 것 같고 이제 피크타임도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경쟁이 될 텐데요. 소년 판타지도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분위기를 타고 양쪽 다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는 분들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양쪽 다 보지 않을까. 일단 보이즈 플래닛은 0.4%였나 굉장히 낮은 시청률로 시작을 했지만 이번에 거의 1%대까지 올라왔고요. 또 티빙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50%까지 찍고 있으니까 화제성은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그리고 두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성 매튜의 소속사의 CJ가 한 20%인가 지분을 갖고 있어서 뭐 성 매튜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CJ 지분이 20%가 아니라 100%인 웨이크원 참가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CJ가 편집이나 마케팅으로 밀어주려면 웨이크원 참가자들을 더 신경을 쓸 테니까 그쪽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중국 멤버인 장하오의 공산당 가요제 참석 논란도 있었어요. 장하오가 중국에서 뭐 공산당을 찬양하는 그런 뭐 가요제에 출전한 적이 있었다는 건데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예 뭐 중국은 우리와 적국이고 공산국가의 사람들은 받을 수 없다고 아예 안 받는 거 아니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공산당은 어쨌든 중국의 정부잖아요. 중국인들 입장에서. 그 중국 사람으로서 그 나라에 태어나서 본인 나라와 정부를 뭐 좋아할 수 있고 거기에 참석하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그 나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노래를 지망하는 친구가 그 나라에서 하는 여러 가지 가요제에 나갈 수 있죠. 뭐 정부가 주최하는 가요제에서도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뭔가 민주주의에 관한 노래를 하는 가요제에 나갔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역사 관련된 주제로 노래를 하는 가요제에 나갈 수 있잖아요. 당연히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중국에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너 예전에 그런 가요제 나갔었잖아 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되게 황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하오가 뭔가 한국에 반하는 입장을 하거나 한국에 어떤 불쾌감을 주려고 한 행동은 아니겠죠. 당연히 아예 그런 연관성 자체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본인 나라에서 살다가 그런 가요제에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논란이 된다는 것도 장하오가 일단 언뜻 잘 이해를 못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를 신경 쓰고 누군가는 엄청 기분 나빠할 수 있죠. 그건 중국인들 입장이고 우리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개인적으로는 내가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나라에 가서 그런 일을 겪었으면은 내가 이게 이해가 될까 이런 걸 생각해보는 편이라서 이번 문제는 저는 그냥 장하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중국을 좋아하는 중국인은 들어오면 안 돼. 그럼 아예 그냥 뭐 중국과 우리가 단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각자의 판단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면서 방송 리뷰 재촬영을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도 그러니까 처음 해보니까 이거를 또 다시 재촬영을 할까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가장 시간이 많이 들었던 영상인데요.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는 뭐 주의하면서 빨리 리뷰 영상은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리뷰는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